그러니까 박스 오더팝니다. 7월 7일 오전 10시를 지나고 있네요. 에릭 라르센은요, 이 책을 쓴 저자인데, 최고가 되어라 책인데, 이 책은요, 77주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예,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참 좋은 책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인터넷에서도 이 책을 책주남이라는 분도 읽어주는 책 내용인데요. 이 책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그 목표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좋은 목표는 그 목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 당신을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크든 작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언제든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이라는 배낭 안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피곤함을 느낄 때 쉽게 꺼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목표를 떠올리면 올바른 결정을 더 많이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목표가 잘못된 것이다. 좋은 목표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그 자체로 기분이 좋아야 하며 거기에 포함된 수많은 작은 단계에서도 좋은 기분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최고가 되려면 작은 일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은 반드시 멋진 기분이어야 한다. 좋은 목표는 그것을 달성하는 동안 당신이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을 던져준다. 그리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애초에 목표 달성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면 단순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도전에 임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쉬울 거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이 세운 목표는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요, 당신이 세운 목표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쉬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은 거창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나는 큰 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꿈은 커야 한다. 다만 나는 그 꿈을 현실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관심이 더 많을 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운용하는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개인은 극히 드물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더 나은 것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에 가깝다. 가령 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더 뛰어난 리더가 될 거야.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뛰어난 선수가 될 거야.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거야. 같은 식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은 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처럼 운용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가 드물어서 대개는 뭔가 더 나은 것에 대한 모호한 이미지를 남는다. 그러나 목표는 그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한다. 게다가 멋있어야 한다. 좋은 목표는 그것을 향해 가는 당신의 너무 즐거워서 마치 눈부신 빛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게 만들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게 만들어야 한다.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목표는 효과를 결코 발휘하지 못한다. 감흥이야말로 키워드다. 전구에 불을 켜도 마음속에 무언가를 딸깍 켜야 한다. 이 경험을 하고 나면 맨 먼저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나한테 당신에게 맞는 새로운 목표를 찾으세요라는 과제를 받은 뒤 다시 날 찾아온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결코 잊지 못했다. 나는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고 열정과 웃음이 넘쳤다. 그거 알아요? 라르센? 난 새 목표를 찾았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평판을 얻을 거라고요. 그는 그는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고 한껏 흥분한 듯 말이 빨랐다. 그는 전에는 이런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기대도 적당히 하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그건 있을 수 없다. 며칠 동안 그는 새로운 목표를 모색하고 그것만으로 벌써 일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질이 몇 %씩 향상되었다. 놀랍게도 이 선수는 6살 뒤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쥐었다. 지금 그는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예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2년 전에 만난 어느 기업의 총무는 자기에게 목표가 너무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건강도 지키고 일도 잘하고 싶었다. 즉 무엇보다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녀는 어느 분야에서든 포부를 크게 갖는 걸 불편해했다. 그리고 대단한 만족감 삶을 살고 있었다. 다만 업무가 약간 단조롭고 지루하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직업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중대한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몇 년 동안 해온 그 일을 자신의 열정을 쏟아들 만큼 도전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와 면담을 몇 번 한 뒤에 그녀는 자기 목표를 고수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거기서 하나를 덧붙였다. 회사 전체에서 가장 친절하고 긍정적인 동료가 되는 것, 바로 이 목표였다. 그녀는 자기가 개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했다. 총무로서 자신의 약간 지나치게 겸손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위축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회사 내부에서 훨씬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총무라는 그 자리는 그 회사의 수많은 핵심 인물들을 빈번히 만나는 위치였다. 따라서 그녀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자기 업무에 헌신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대하고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할 의미와 동기를 찾았다. 그녀는 제일 친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명랑한 말을 건네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좀 더 외향적인 여성,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기업 문화와 주위 환경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했다고 느꼈다. 예, 참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 난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일부자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난관에 부딪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조차 난관은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 당신이 세운 멋진 목표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 그러고요, 예, 생각을 크게 하면 행동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진다. 예, 그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그리고요, 예, 목표는 간결해야 된답니다. 목표는 간결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종이에다 적으면요, 그 목표가 자기 자신과의 계약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써버리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써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세운 그 목표가 있으면요, 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에 이거는 해약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엔터를 치버리면 그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하여튼 좋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계획을 세우기가 쉽다. 또한 목표는 그것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1억 달러 가치의 재산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래에 더 만족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표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 종이에 적어라. 종이에 적은 목표는 자기 자신과의 계약서나 다름없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면 현재에 충실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대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당신의 장기적으로 무엇을 상대로 싸워야 할지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즉 평범한 하루 매일 매 순간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흥을 일으키는 좋은 목표가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저절로 더 많이 하게 된다. 난 그렇게 확신한다.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을 알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더 쉽다. 일정 기간에 걸쳐 목표를 정하기 훈련을 하고 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난 알아. 난 해낼 거야.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걸 확신해. 예, 대담한 목표는 삶의 태도를 바꾼다. 뭐 이런 말도 있네요.
예, 오늘은요, 예, 최고가 되라는 책에, 예, 라르센이 쓴 책입니다. 에릭 라르센이 쓴 책이거든요. 예, 그러면은요, 예, 오늘의 그 또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이 증시가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 일본이 4월 7일 날, 예, 역사적인 신고를 또 냈네요. 일본이. 환율은 참 이상합니다. 환율을 보면은, 예, 환율이 보면 일본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엔달러 환율을 보면요. 160엔에서 이제는 좀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환율이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제부터 환율이 어느 고점을 찍은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니까 1,400원에서 못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아마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의 이 고점이 주가의 바닥이거든요. 아마 이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약 1,400원 정도가요. 예, 그리고요. 지금 수출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거의 막상막하를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이 만약에 10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수출을 10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게 지금 수출이거든요. 예, 수출이 되고요. 그리고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 예, 지금 서울 부동산 한번 볼까요? 서울 부동산이 지금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청약 경쟁률, 예, 경쟁률. 예,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잘 못 읽었습니다. 예,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예, 지금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요. 엄청나게 좀 높습니다. 예, 이런 것도 보십시오. 개포 청약 경쟁률 50만 대 1, 이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지금요. 예, 이게 23년도 최근 뉴스에, 최근 뉴스가 뜨지가 않네요.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이 청약 경쟁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거든요, 지금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이 지금 이리 올라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나오지가 않는데, 청약 경쟁률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서울, 한번 봅시다. 서울 청약 경쟁률이 잘 뜨지가 않네요. 예. 예, 이거 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또 청약 과열, 강남 입성 갈수록 전쟁이다. 서울 강남 상구 아파트 경쟁률이 매년 더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예, 청약홈에서, 예, 74대 1이었거든요. 예, 이 뉴스가 언제 건가 볼까요? 24년도 7월 5일 겁니다. 예, 지금 청약 경쟁률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21년도는 보십시오. 이 강남에, 예, 161대 1이고요. 예, 그러고 23년도에는 152대 1입니다. 강남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양을 받아버리면, 로또를 맞는 것 같거든요. 예, 보십시오. 강남금 청약 당첨을 마지노선 최저가가 2060점이 있네요. 60점, 21년도는 73점이네요. 매년 오르는 등 고점을 찍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 1위가 한불 꺾이는데도 68점, 72점입니다. 이 보십시오. 70점이 넘는다 그러네요. 와, 하여튼, 예, 이 4인 기준 만점이 69점이라 그러네요. 와, 청약평 만점이 69점인데도, 4인 기준 69점인데도 보십시오. 이게요, 경쟁률이 올해 지난 시즌 저축후의 공점 메이플라워 1순위가 440대 1입니다.
예, 4인 가구가 69점 만점이네요. 예,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시세 차익이, 예,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해버리면, 한번 로또가 맞습니다. 해버리면요. 예, 청담 러웰이라든지 장실 레미안, 예, 이런 것들요. 굉장히 지금, 예, 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분양가 더 오른다.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 심화. 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단지가 역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보십시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를 사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청약시장의 입지가 좋고 합리적 가격에 책정된 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하반기에 분양가 상승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상대적으로 경제 부담이 낮은 공공택지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서울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예, 6개 광역시의, 예, 민간 아파트도, 예, 연내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예, 1억, 예, 서울 광진구의 포제스가, 평당, 예, 1억 3천만 원이네요. 1억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요. 와, 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 서초구 자문동에는요, 예,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6천만 원이고요. 이 보십시오. 서초구가 6천만 원인데, 광진구가 1억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보십시오.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 서초구가 보십시오. 이 서초구가 6천만 원이고요. 7천만 원이고요. 광진구가 이게 1억 3천만 원이거든요.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로또잖아요. 로또요. 분야가 상한제가 걸리는데. 보라고요. 이게요. 예. 수도권과 지방 분양가를 이런 국민 평균이 수도권은요 8억이고 지방은 4억이고 각각 예, 육박한다. 예, 지금 현재 보면요, 앞으로 이 집값이 더 오를 겁니다. 줍줍이라 불리는 아파트 무수층도 예외가 아니다. 합리적 분양가에 입지, 시세차익 등을 따위는 몰리고 있다. 예, 지금 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이 지금요, 뭐, 가보이 3,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은요, 한번 터뜨려버리면 이것도 엄청나게, 예, 뭐, 시세차익이 6억이나 이래 나오거든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단지를 갖다가 경쟁률이 수백 대 1입니다. 예, 수백 대 1이거든요. 예, 이거 보십시오. 지난달 19일 날 서울 강남구의 26개 단지에 일반 분양을 공급해 1순위 청약에서 42만 명이 몰렸거든요. 무려 71대 1입니다. 예, 엄청나게 높잖아요, 지금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를 통장에 갖고 계신 분들은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요. 예, 지금 주식도 엄청 잘 가죠. 잘 가지만은 주식보다는요 부동산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이 보라고요. 청약 경쟁률이 지금 100대 1입니다.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지금 분양가가 지금 이래 올라가는 거를 국민들이 모릅니다. 다요. 다 모릅니다, 지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돈이 또 미국의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금리는 더 내려갑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자기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미 실업률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 예, 실업률이 최고고요. 9월 금리 인하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 인하를 더더욱 더 강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 증시가 한 번 더 레벨업을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예, 저는 주식 유튜브지만은 저는 부동산이 더 매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우도 나스닥이 어지 가격으로 또 신고가를 돌파 나왔고요. S&P 500도 신고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곧 신고가가 나올 거고요. 중국은 무시해야 됩니다. 중국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본 역사적인 신고가고요. 대만 역사적인 신고고요. 베트남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요. 인도도 역사적인 신고고요. 브라질도 굉장히 좋고요. 예, 호주도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요. 유럽들도 어느 정도 독일이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번 볼까요? 영국이 선거에서 보수당이 졌거든요. 예, 노동당이 또 이기기 때문에 노동당이 이긴다는 말은요, 돈을 갖다 엄청나 푼단 말입니다. 예, 영국은 노동당이지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노동당이나 보수당이나 예, 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 유튜브 보면 그래 놉니다. 노동당이나 보수당은요, 이 노동당은요, 우리나라의, 예, 우파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굉장히 더, 뭡니까? 이 노동당은 뭐냐면은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게,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더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를 추구하거든요, 첫째요. 보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 바탕을 두고 영국은 경제를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이 박스를 돌파 놓았거든요. 영국도 신고가를 낼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 좀 노동당이 이기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풀릴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다음 정권이 이재명이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 정치가 이래 갑니다. 부동산도 이래 가고요. 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풀잖아요. 돈을 풉니다. 돈을 푸는 정책을 쓰거든요. 예, 민주주의는 돈을 푸는 게 이기요. 자본주의는 돈을 푸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이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래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이래 내려가는데 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래 갈 때는 금리를 이래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래,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이래 다운되고 있는데 금리를 이래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십시다. 이 건물이 있으면요. 이 건물이 있으면 이 철근을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요. 철근을 빼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금리가 일종의 철근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금리가 이 철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철근인데 이 철근을 갖다가 안 넣고는 이 빌딩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철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리를 갖다가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럼 철근을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가 지금 이제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여기서요, 만약에 5%, 6%, 7%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되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이래 올리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그라들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 엇박자가 이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이게 예, 이렇게 이 디커플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이래 내려가는 추세로 어느 정도 형성될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 되고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내려가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이제는 이래 올라갈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됩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어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돈을 풀 수가 없거든요. 지금요. 어느 자영업자들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 금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DSR을 풀지 않고서는요, 부동산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DSR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요,
예, 취득세를 갖다가, 예, 1%로 취득세 완화를 하고요.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 주택을 사는 걸 갖다가 1주택 똘똘한 한 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정책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정책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없애야 할 정책이 뭐냐면요.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갖다가 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세가가 이래 갑니다. 전세가 아니고 월세가 이래 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택 수가 아예 다주택자가 없으면 집을 짓지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가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 기해진다고요. 신축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투자가가 없으면요, 이 새 집을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새 집을 짓지 않으면은 이 부자들이 새 집으로 가거든요. 계속요. 새 집으로 가는데 이 헌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헌집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새 집이 엄청나게 기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헌집을 팔고 새 집으로 가면 이 새 집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요. 예, 지금 새 집이 지금 집을 안 가진 사람이 40% 이상이거든요. 40% 이상 사람들이 아마 집을 전부 다 가지려고 하는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안 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다리가 뭐냐면 금리거든요. 이 금리를 낮추면은 이 금리가 낮아지면요. DSR도 만약에 옛날에 100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130원 정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요. 예, 스트레스 DSR도 물론 되겠지만은 첫째 DSR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DSR 규제가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집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집을 사면 7배, 8배의 그 가격에 대한 대출을 해주거든요. 외국인한테요. 일본 사람한테 10배를 해준답니다. 10배요. 집을 사버리면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사면 10억을 대출해 준답니다. 이 정도로 이 대출에 대해서는 집에 대해가지고 대출에 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일본 동경이라든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동경이라든지 뭐 큰 도시에는 계속 중심지 저수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이론 다 알 겁니다. 이 저수지에 물이 빠지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물고기가 어디로 옵니까? 이 중앙에 물 많은 데로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저수지 이론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 4만 달러가 돌파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거의 선진국의 선례거든요. 선진국들이 보면은 4만 달러가 돌파가 나올 때 4만 불이 될 때부터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3만 6천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6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수출도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굉장히 선도 역할을 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수출이 살아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출이 경제를 이끌고요. 내수는 주식하고 부동산이요. 주식과 부동산은 내수가 담당합니다. 이 주식과 부동산은 내수고요. 그 다음에 수출은요. 수출이 뭐냐면요. 수출은 주식입니다. 수출은 주식이고요. 내수는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럼 국가 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수출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자동차로 말하면요. 앞에 수출이 이끌면요. 저절로 부동산도 올라갑니다. 이 선순환 구조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은 내수입니다. 내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 부양을 해도 괜찮냐면은 서울에 집이 10채가 있으면요. 한 6채, 7채들은요. 다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한 70% 정도는 서울에 있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노후도에 의하면요. 서울은 거의 70%를 갖다가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하는 그 순간에 내수가 확 살아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수출이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예, 앞으로 이 정치인들만 똑바로 해버리면요. 정치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가장 큰 리스크가 이 뭐냐면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탁상 공론만 하거든요. 그러고 보십시오. 지금 이제 종부세도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종부세를 없애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종부세 때문에 이 조세가 있지 않습니까? 집값을 갖다가 끌어올립니다. 조세가 세금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는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분명히 지금 앞으로는 부동산이 서울이 지금 먼저 땡겼거든요. 서울이 땡겼습니다. 서울이 땡기고요. 저 부산은 지금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여기라고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래 가면서 부산도 이래 따라갑니다. 딱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예, 집을 두채, 세채 이래 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들은요,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요, 월세를 주는 사람들은요, 누가 손해를 보냐면요,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고요, 전세를 준 사람들은요, 예, 임대인이 갑입니다, 현재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대인들을 갖다 언론 만드는 정책을 썼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전세에서 월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물꼬를 트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지기는 힘들겠죠. 예. 우리 전세 제도 때문에 지금 집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임대료가 굉장히 싼 편이라고요. 이거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다른 나라들은 임대료가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사람이 월급을 만약에 100만원 받다 칩시다. 100만원 받고 한 사람이 100만원 받다 칩시다. 그러면 부부가 200만원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한 명분은요, 100만원은 보통요, 월세로 나갑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하게 이 임대료가 굉장히 집값이 비쌉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요, 서울 부동산을 한번 보라고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자, 부동산 지인을 들어가 볼게요. 예, 부동산 지인을 봐도, 예, 오늘 뭐, 주식은 뭐, 지금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주식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의요. 자,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가지고요. 예, 저 수요와 입주, 예,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예, 이 자리가 보십시오.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이 집이 24년도에는 36만 채를 지었거든요. 굉장히 17년부터, 자, 14년도부터 이 집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었거든요. 보면요. 집을 너무 많이 짓는데, 근데 25년도부터는 집을 없습니다. 특히 28년도에는 아예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28년도에 보십시오. 다른 때는 40만 가구를 짓는데, 예, 27년도에는요, 13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보라고요, 이거요. 예, 27년도가 되잖아요. 집값이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요. 아무리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요, 인구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구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28년도 돼 보십시오. 집이 없습니다. 1만 8천 가구밖에 지금 안 짓는다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요, 한 2년 만에 짓는데 지금은 3년, 4년이 걸립니다. 왜냐면요, 주 52시간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집도 굉장히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요. 재건축 못하게 돼 있죠. 재초안 때문에 못하죠. 분담금 때문에 못하잖아요. 재개발도 못하잖아요. 이제는요. 재개발도 보면 자기가 그 자리가 좋아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좋은 아파트 외에는, 좋은 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라고, 17년, 15년부터 보십시오. 여기 14년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공급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 전세가, 이 전세가 과잉 상태입니다. 이 자리가요. 그런데 25년도부터는 전세가 없어집니다. 이거요. 25, 26, 27년도 되면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서울 특별시 한번 볼까요? 서울 특별시 한번 볼까요? 서울은 뭐라고요? 요 22년도부터 서울이 왜냐면 이 보십시오. 이거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만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못 갔거든요. 금리가 정점을 찍었거든요. 어디 환율도 정점을 찍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서울이 뭐라고요? 26년도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27년도는 아예 26년도, 27년도, 25년도에는 약 5만 가구가 필요한데요. 서울이요. 아예 26년도에는 아예 10분의 1 토막 납니다. 필요한 수량에 비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은 굉장히 지금요 많이 부족합니다. 자,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일단 부산이 이대도 도시니까 부산이 자 전세를 힘을 못 주는 게 2013년도부터 이 보십시오. 요 위에까지 18,000세대가 필요한데 18,000세대가 필요한데요. 이 보십시오. 33,000, 29,000, 22,000 이렇게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과 상태가 됐거든요. 과수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24년도도 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25년도, 26년도를 거치는 그 순간에는요. 이 시점에는 이제부터 집값이 폭등이 나오거든요. 특히 28년도에는 부산에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자리는 집을 다 지었거든요. 집을 다 짓고 이제 재건축 정도 남아 있는데 재건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량도 보면은요 주로 30평대가 괜찮네요. 30평대가 좀 많이 짓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입주 물량을 보면 부산은 너무 많이 짓습니다. 너무 많이 짓는데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요 빨리 24년도 이때 사야 됩니다. 부산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원천 레미안 레미안 거기에서 지금 4,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거기 들어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매듭이 집니다. 부산도 이 단지가 들어오고 나면은 이 부산에 부산도 제가 부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부산은요 온천 사구역 있잖아요. 요 레미안이거든요. 이 자리가 곧 들어오거든요. 9,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자리요. 4,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4,400세대 들어올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4,000세대거든요. 4,000세대가 입주합니다. 9월에. 그럼 이게 4개월 정도 입주 기간을 줍니다. 11월, 12월, 1월 달까지 입주해야 되거든요. 이래 되면 여기서 이제부터 좀 굉장하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가격이 좀 빠질 겁니다. 빠지고 나면요, 이거 큰 거 단지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부산도 이제 없습니다. 큰 단지가요. 큰 단지 입주 물량이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부산도 분양가가 한 2,700, 2,800, 한 3천만원 되거든요. 부산 분양가도요. 부산 분양가도 약 3천만원 됩니다. 부산 분양가도, 앞으로 부산 분양가도요, 옥석을 가리거든요. 옥석을 가리기 때문에, 보십시오. 서울 평당 분양가가 1억 돌파고요. 부산은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요. 1억이고, 부산은 아마 부산도 서울 따라가거든요. 수도권은 8억이네요. 8억이네요. 수도권은 국민 편행이. 부산도 아마 곧 9억대로 넘어갈 겁니다. 아무데나 지도요. 아무데나 지도 그럴 겁니다. 이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건축비가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 미분양 세대수는 굉장히 많지만은,
예, 서울에는 9억 이하짜리가 청약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오늘 제가 될 수 있으면 부동산을 위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식은 뭐 크게 다 잘 가지 않습니까? 예, 3,000포인트를 이제 주식이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있지 않습니까? 매기가 확산되거든요. 섬유, 의복 이런 것들이 갑니다. 종이, 목재라든지, 예, 이제부터 안간 종목들이 다 가거든요. 예, 의약품도 굉장히 세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가면 의약품이 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전기전자가 굉장히 세고요. 전기전자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운장도 막 그럭저럭이죠. 다 세고요. 예, 보험도 세게 날아가잖아요. 보험도 괜찮고. 제조업도 신고가네요. 제조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차트도 다 봤고요. 그러면은 주식 차트 들어갔어요. 제조업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으로 코스피에서요. 제조업 지수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유한양이 신고가네 계력요. 와, 제약은 제가 유한양만 일단 제가 가장 핵심을 준 종목이 유한양이었습니다. 옛날부터요. 유한양이 가장 쓰고 DCM도 날아가네요. 참 좋은 종목이거든요. DCM이 칼라 강판입니다. 이게요. 칼라 강판이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 냉장고 같은 우리 칼라 강판 있지 않습니까? 예, 선박에도 들어가네요. 와, 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이 DC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나빴네요. PBR이 0.43이고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DCM이. 원래 고배당주거든요. DCM이 날아가네요. 삼성전기도 날아가죠. 아, 제가 삼성전기하고 참 노래를 불렀는데, 삼성전기, 삼성전자. 예, 종건당도 괜찮죠. 예, 종건당은 너무 많이 빠졌네요. 예. 야. 결국 뭐 삼성전자 위주로 갈 것 같네요. 주식이 주가가 21선을 틀어버리면 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부터 요 21선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21선이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자, 21선이 올라가 눌러주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사야 되고, 요 자리를 사야 되거든요. 신고가 내고, 이런 눌러준 자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우. 와, 이거야. 하나우가 날아갔네요. 하하. 저도 하나우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데, 하나우가 날아가네요. 하나우가 참 좋은 종목이고, DCM도 참 좋은 종목입니다. 하나우가 날아가네요. 야, 삼익 THK가 이 회사가 아마 삼익 THK도 좋은 회사죠. 야, 로봇이거든요. 어느 정도요. 함이 반도체도 곧 나가겠네요. LG전자. 야, LG전자도 결국 나가네요. LG전자 우지만은 다 나갑니다. 예, LG전자 좋고요. 제가 이어 넣으면 사다 했는데 딱 가버리네요. 장이 지금 아마 대폭등장이 나오네요. 예, 대폭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이 지금 대폭등장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러면 관심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좀 내리겠죠? 예, 좀 내리고 있고요. 이 신고가니까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예,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상당히 좋죠. 세죠. 어이구, 신고가네요. 삼성전자가요. 이 벌써 신고가 냈네. 와, 제가 6월 25일 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여기서 떨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참. 야, 삼성전자 신고가 내버렸네요. 며칠만 다 신고가 내버리네요. 무섭네요. 삼성전자 뭐 가는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당히 세죠. 예, 그 현대차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현대차, 기아, 예,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보험주가, 예, 그 다음에요, 제가 항상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SK 하이닉스, 그 정도만 사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요, 신고가를 내면요, 아무 종목이나 다 갑니다. 이제부터 주식이 들고 있는 종목도 다 갑니다. 이제는 순환배가 돕니다. 주식이 순환배가 돕니다. 아무 종목에 다 갑니다. 들고 있는 종목 다 가거든요. 들고 있는 종목들 다 갑니다. 이 아무 종목에 다 갑니다. 뭐 팜스코 이런 것도 다 깎이고요. 이런 종목 다 갑니다. 나중에 되면 지금 자리는 안 좋지만은 다 갑니다. 뭐 한창대지 한창대지는 안 가겠네요. 뭐 신원이라 이런 종목 다 갑니다. 나중에 되면요. 다 갑니다. 다 갑니다. 다요. 지금 경기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안 가거든요. 뭐, 태양금속, 이런 것들이 안 간다고요. 그런데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 종목이 다 갑니다. 예, 깨끗한 온갖 종목들이 다 갑니다. 우신 시스템, 이런 거 다 나갑니다. 나중 되면요. LG 넥스원도, LG 넥스원처럼 전부 다 갑니다. 나중 되면요. DRB 동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뭐 경인 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전부 다 갑니다. 조금 지나면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 삼성전자가 30포인트가 돌파 놓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종목들이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원화학은 너무 날라갔네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예, 이 종목들은 황산 같은 거, 세제 같은 거, 원료네요. 원료 만드는 회사거든요. 에탄올 같은 거, 아민 등 각종 화학물 생산한다. 세제 원료 같은 거 만드는 회사네요. 전 종목이 다 나갑니다. 조금 지나고 나잖아요. 뭐, 니스트 이런 것들 다 나갑니다. 예, 니스트 이런 것들 다 나갑니다. 조금 지나보십시오. 이 니스트 이런 것들도 왜냐면 니스들 이런 거는 이 건설 경기와 영향이 있거든요. 다 나갑니다, 이거요. 강건제네요, 이게. 예, 이 토목공사용이거든요.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야, 니스들은 ROE가 23이네요. 퍼가 2고요. PBR이 0.5네요. 와, 이래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완전 개폭락이 나와 있네요. 니스트리언. 와, 이거야. 이 뭔 짓이야. 엄청나게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니스트리. 예, 이런 종목들도 사람은 유보율도 1000%고요. 부채 비율이 90%고, ROE 23이네요. 니스트리. 굉장히 가치 주네요. 와, 이래 뺄 수가 있나? 예, 참 좋은 종목입니다. 니스트리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사람은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가고 나면요,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가 신고가를 놓잖아요. 신고가가 놓고 난 다음부터는 제일 치면요, 삼성전자가 가고요, 현대차가 가고,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다 갑니다. 의류, 철강, 이런 종목들이 전체가 다 갑니다. 예, 전체가 다 가니까 잘 가져가야 됩니다. 예, 뭐, BHK, KPS 케미칼 이런 거 다 나갑니다. BHK 이런 거 다 나간다고요. 한국 추출관 이런 거 다 나갑니다. 지금 경기가 원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가죠. 야,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6월 25일날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사지 말라고요. 6월 25일 날 제가 굉장하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예. 지금도 보면은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도 지금 서울이 가지 않습니까? 서울이 가고 나면요, 서울이 좀 쉽니다. 조금 쉽니다. 서울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수도권을 옮깁니다. 수도권 옮기고, 그 다음에요, 대구로 갑니다. 대구 갑니다. 대구 가고 난 다음에 부산에 옵니다. 부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대구하고 부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